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 2 등에서 약 2,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정책 브랜드로 향후 5년간 남는명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은 20.8%로 전분기 대비 7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15년 3분기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이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인 사업장에서 총 분양 가구수 대비 계약 체결 가구수를 집계한 비율로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는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지난해 11월 28.6%에서 12월 54.7%, 올해 1월엔 73.8%로 급상승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지난해 1월에는 12.6대 1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0.3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뉴홈 브랜드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 조만간 첫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전 청약은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히 이 부동산 규제들을 확 푸는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박대근 대표님이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2023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의 정책들 굉장히 규제적인 완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겨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좀 오늘 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제 규제 지역 및 민간 택지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해제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의 규제가 강력했었던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필수적인 의무 사항들도
폐지하는 내용들이 가장 크게 올 상반기에 나타났었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30일부터 시작이 됐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대출 금리의 인하들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그런 부담분들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대출도 굉장히 거래량에 큰 영향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들을 축소시키는 방안들이 올 상반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금리의 그런 기준금리의 인하들도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의 혜택들도 부활한다고 작년 말에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주택법상의 그런 개정들과 함께 더불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부활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의 요소들이 있기는 하겠으나 전반적인 규제의 완화의 포커스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투기 지역 대폭 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서울시 11개 구의 투기 지역을 해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21개 구에는 투기 과열 및 조정 대상 지역 을 해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일부 지역이었었던 과천과 광명, 그리고 성남시, 그리고 하남 일부 지역들에 대한 조정 지역들도 해제를 했었고, 이제 전국이 모든 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딱 4군데,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 용산구만 규제 지역으로 현재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해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은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로 개선 내용들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면서 서울의 일부 지역들 그 거래량의 상승들에 큰 도움을 또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실질적인 세금적인 부분에서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세금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거래량이 축소되어 있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을 줄이고 또 금리가 하향세로 접어들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1주택을 포함한 2주택까지의 취득세율은 1에서 3% 기본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취득 가액에 따라서 이제 1에서 3%의 적용 부분이 적용되니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3주택 이상 취득하실 경우에는 서울 지역 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8%, 2주택일 경우에 8%, 3주택일 경우에는 12%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인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4%, 3주택 이상은 4%로 완화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억 원 이상의 증여 취득세율도 3.5%로 완화를 시켰고요. 종합부동산세, 지금 현재 부동산을 소유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또 부담이 되실 거고, 그리고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았었죠. 규제 지역에서는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기본 세율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과세 요건들이 2년 무조건 보유와 2년 거주를 했었어야 됐는데 앞으로는 2년 거주가 사라지면서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들을 2년 보유로 제한이 풀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1주택에서 이제 다음 주택으로 갈아타기 하실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2년이었었던 부분들이 3년으로 유예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갈아타기 위한 전략들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펼쳐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었죠.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적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앞으로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되면서 이곳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들이 해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약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용이성들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전매 제한 기간들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소화가 됐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수준별 차등이 됐었던 부분들도 삭제를 했고, 지금 현재 기존에는 전매 제한 5년에서 8년까지의 팔 수 없는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는 3년이고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1년, 그리고 기타 지역은 6개월로 축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받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이 1년 지나고 나서는 매도가 가능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양권에 대한 거래들도 이제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 수도권에서는 규제 지역에서는 1년이고요. 광역시에서는 6개월, 그리고 기타 지역은 삭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됐죠.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면서 거주 이전에 대한 제약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내가 가기 위한 분양을 받았었던 주택에 직접 입주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이제는 임대를 놓으시든 또는 자유롭게 그 주택을 활용하시면서 실질적으로 2년 정도 보유를 하신다면은 1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약 관련해서 규제 지역들도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이 12억 원으로 이번에 상향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인당 한도가 5억 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특별공급,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특별공급들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을 때는 이제 평수도 굉장히 소형 평수였고 금액적인 부분에도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9억 원 초과되는 부분들, 가액 기준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1주택자 청약 당첨 이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조건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죠.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주택이 처분되지 않아서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처분 조건들을 폐지하는 조건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소유자는요,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하도록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2023년 3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시키고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전 당첨자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 요즘 굉장히 또 핫합니다. 엊그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출 상환과 대환과 그리고 새로운 대출 발생들을 위해서 많이 알아보셨는데, 실질적으로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청을 접수를 시작을 했고요. 주거 안정과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그런 모기지론을 공급을 통해서 실질적인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더라도 대출금리를 하향시키라는 정부 당국의 그런 요청들과 함께 압박들이 같이 함께 나오면서 4%대의 주담대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30일부터 신청을 했고요. 약 한 달 정도 발생이 되는 데는 소요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년 한시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매가는요, 지금 현재 9억 원 이하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DSR도 보지 않고, 그리고 최대 5억 원으로 규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50년, 10년에서 50년까지 최장 50년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나눠서 내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대형은 4.15%에서 4.45%부터 시작을 하고 일반형은 4.25에서 4.55%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 구입 용도, 그리고
기존 대출들을 바꾸기 위한 대환 대출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세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지 못하는 상황들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한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대출까지 세 가지로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LTV는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도 70%로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도 LTV 70% 생애 최초 구입 시에는 8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DTI는 60%고요. 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50%로 적용이 됩니다.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 금리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로 2억, 3억 정도를 받으시고 나서 나머지 5억 원 이내에 부족한 부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알아보신다면 더 낮은 금리를 또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주택을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 무주택자에게 이제 선별돼서 갈 수 있는 대출 내용이고요. 대출 발생 이후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반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택 구입뿐만이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에도 구입 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을 갖춘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적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가장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크게 부동산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호 이상 무분별한 이런 단순 절세 목적의 그런 소규모 투자의 그런 난립 방지를 위해서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접근성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적용이 된다면 일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신축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적용될 것 같고 기존의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지금 현재로서 중과가 배제되어 있으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함께 더불어서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 역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23년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들이 해제가 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 상한선에서 지금 현재 소규모의 주택들을 비롯한 그런 낮게 지금 금액들이 내려간 주택들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일부 지역들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해제로 인해서 급매성 매물들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유념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됐었던 조건들에 대한 주택들이 걷어들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금리 상승을 지금 현재 앞으로는 올해는 아마 보합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의 인하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압박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매수에 대한 수요, 거래량에 대한 그런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청약의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떨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률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는 없겠으나 서울의 인기 있는 지역들과 상급지 위주로 인해서 이곳들의 청약들은 규제 제약의 해제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미분양이라든가 청약 경쟁률들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디커플링 현상들, 인기 있는 지역들과 비인기 지역들의 그런 갭차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좀 대안책으로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청약과 함께 더불어서 급매성 있는 물건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경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매성 매물이라든가 경매적인 부분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금리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 더욱더 올라갈 불안감이 있다면 부동산의 거래량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금리의 그런 안정세와 그리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경기 상황들을 비롯해서 보신다면 너무 낮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움직임이 오히려 더욱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주택자 현금 보유가 좀 어느 정도 있거나 또는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매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오늘 시간에서 다 담기는 어렵고 나중에 추가적인 세미나와 그리고 개인 전화 상담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 이번 이 규제 완화책들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세세하게 짚어주시면서 과연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짧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시간상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무료 세미나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됩니다. 과연 박대근 대표님은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문배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은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2,500만 원부터 5억 3,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문배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지도를 살펴보시면 서울의 가장 최중심인 지역이 한강을 끼고 있는 용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강변을 따라서 교통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또한 서울의 중심지를 인근으로 해서 대규모의 복합 업무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영등포 여의도와 그리고 강남 지역들 그리고 종로를 비롯한 서울 CBD 지역들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안 됐었던 지역들이 바로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입지적인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용산에는 지금 현재보다도 더욱더 많은 개발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을 필두로 해서 주택 쪽으로는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동부이촌동과 서부이촌동 등의 재건축 사업들 그리고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특별계획구역과 그리고 철도, 용산 철창 정비구역들, 국제업무지구라고 하죠. 새로운 업무시설들이 또 대규모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문배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배동 라인에서는요. 지금 현재 가장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오피스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잠시 뒤 금액과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미 개발이 시작이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퍼즐의 한 자락이 바로 국제업무지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추진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속해서 지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문배동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지금 현재 서계동과 그리고 남대문 시장 주변 인근 지역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대규모의 현대화 사업들이 서울역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역과 함께 더불어서 용산역 인근 지역에는요, 다양한 대중교통들의 그런 편리성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앞으로 8개의 노선들이 추가가 됩니다. GTX A 노선과 B 노선을 비롯한 신분당선 그리고 신안산선, 광명고속철도 등이 이곳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의 지상철로 구성되어 있었던 곳들이
지하화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배동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서울역, 아래로는 용산역에 교통의 인프라의 확충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안산선이 이렇게 해서 서부 지역들의 서남부와 그리고 서울 도심 지역의 연결선으로서 앞으로 큰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24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배동의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은요,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 규모가 약 전용 면적 9평 정도, 10평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의 이 금액은요, 4년 전에 분양했었던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전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던 2020년, 2021년 이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매매 물건 많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규모 자체도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그리고 100세대, 130세대 이상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거나 또는 투자 목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임대 놓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월세 시에는 전세 시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고요. 월세 수익률로 기대를 해보실 경우에는 월 160만 원 정도 투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겠고 투자 금액 역시 1억 5천에서 1억 5,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용산구가 워낙에 핫해지다 보니까 저는 시세가 굉장히 많이 뛰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용산구 문배동에는 아직 숨어있는 보석이 있었네요. 용산구 문배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저 새해가 지나고 이제 명절들 다들 잘 보내셨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봄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요즘에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올해의 가장 큰 정책은 뭐 1.3 정책이랄지 또 이러한 주거의 이런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상당히 많은 또 인기를 얻으면서 뭐 수도권 지역이랄지 서울 안에서도 규제가 이제 풀어진 규제 지역이 풀어진 지역들 위주로 이제 9억 원대 이하의 이러한 매매 거래들이 상당히 많은 상승을 되고 있으면서 많은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나 또한 또 이런 세금적인 혜택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이는 많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는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뭐 개발이 많고 뭐 살기 좋고 그런 것들 미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두 지역들을 뭐 보실 건데요. 아무래도 개발이 많고 인프라 시설이 훌륭한 그런 지역들 위주로 많은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두 지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곳들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구 양재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원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2천만 원부터 3억 3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지만 또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이것을 규제 지역으로 해제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런 매매 수요가 넘쳐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 강남 3구랄지 또 용산 지역이랄지 아직 규제 지역으로 남겨놓은 또 지역들이고 그 서초구 지역에서도 또 그동안 많은 이런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저평가된 지역을 상당히 뭐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양재동 자체가 서초구에서는 가장 또 저평가되어져 있고 뭐 토지의 가치랄지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법한 그런 개발의 소식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동 자체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발의 효과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더욱더 좋아질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또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 양재동 자체는요, 3호선과 현재 또 신분당선, 역세권을, 이런 더블 역세권을 이미 가지고 있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신분당선이나 또 3호선을 또 뚫고 지나가고 있고,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앞으로 이제 GTX-C 라인이 이런 양재역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이 GTX 라인들도 이 지역에 또 들어온다라는 것, 또 총 3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 안에서는 뭐 1개 역세권이나 2개, 뭐 3개의 이런 노선이 교차하는 그런 지역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GTX 라인도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고 역세권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재동은요, 이 양재천을 또 끼고 있죠. 천변이 가지고 있는 그 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뭐 한강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서울시 안에 있는 천변 지역들, 뭐 청계천이나 안양천이나 뭐 중랑천이나 뭐 불광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천변 지역들 주변의 주거 시설들이 대부분 뭐 인프라나 더욱더 그런 그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 토지의 가치도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양재동이 양재천변을 바로 끼고 있는 메인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랄지 반대편에는 개포동의 뭐 재건축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공간도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도보권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과 또 양재 R&D 단지들이 바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고 교통시설이 편리하고 인프라와 녹지 공간, 학군과 주변의 개발들까지도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입지 자체가 서초구에서는 이 지역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여력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또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양재동 자체가 주변의 이동성도 상당히 훌륭하죠. 아무래도 양재역을 끼고 있고 주변에 서초 IC가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의 라인이랄지 또 위쪽으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우리가 또 강남에 대표하는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역 주변으로는 무수히 많은 이런 산업벨트들, 업무시설과 직장군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포지션을 또 자리를 잡고 있고 직주 근접이 상당히 원활하다는 것이죠. 한정거장 또는 이런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이러한 벤처 산업벨트가
한정거장이나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바로 위치해져 있고 저 국제교로 복합지구 삼성역에 지어지는 또 국제교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너무나 큰 범위로 또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져 있고 진행 중에 있죠. 또한 이 삼성역과 양재역이 GTX 라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GTX 라인으로도 한정거장, 또 이런 일반 지하철로도 한정거장 안에 업무처와 또한 뭐 학군과 숲세권, 또 이러한 직주 근접이 너무나 좋은 원활하게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재동 자체가 이런 주거의 이런 시설로,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너무나 잘 해내고 있는 입지에 있다는 것이 또 입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 주변에는요 상당히 많은 지하철 역세권이랄지 뭐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삼성역과 양재역, 수서역에 이러한 GTX 라인들이 새롭게 또 추가가 되죠. 이 삼각 편대가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또 위례 신사선이나 경부고속도로의 개발 소식,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용산까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충분히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위치가 이동성이 확보가 되고 있지만 더욱더 이러한 대규모 업무처랄지 이동의 편의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맞이하고 있고요. 또 강남역 주변이죠. 강남역과 아래쪽에 양재역이 있지만 한정거장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강남역의 테헤란로와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은 토지들 자체가 이러한 고도 제한과 용적률의 상승을 통해서 높은 빌딩들이 이곳에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랜드마크성 기능의 건물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또 일자리는 물론 인프라 시설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재역의 GTX C 라인이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고 강남권은 양재, 삼성, 수서 항상 꾸준히 말하는 이 세 개의 역세권이 상당히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GTX 라인들도 이 세 역사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겠죠. 또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아래쪽 판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판교, 또 강남권,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이 용산이 연결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고 용산에도 대형 개발들과 업무처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죠. 아무래도 강남 쪽에도 지금 무수히 많은 업무처가 보유 중에 있는 것들로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 판교 실리콘밸리, 강남과 용산 이 세 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연결하는 이런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 또한 새로운 지하철 노선의 또 핵심적인 부분을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남 IC에서 또 양재 IC, 서초 IC 바로 나가면은 이제 우측에 위치한 위치가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 이제 26년도에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화 사업이 시작된다라는 점은 또 서초구와 강남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대형 규모의 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이곳에 투자가 되고 있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고 이 경부고속도로가 최초에 지어졌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또 불러일으켰지만 그러한 도로들이 이제는 또 지화 사업으로 인해서 제2의 또 탈바꿈을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주변으로는 상당히 많은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형 규모의 지화 사업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시설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 대형 규모의 개발 소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초 IC에서 내려오다 보니 양재 IC가 있는데요. 양재 IC 주변도 다양한 업무처들이 현재 집중적으로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현재 자리를 잡고 있고 뭐 대형 마트랄지 인프라 시설들 이 지역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양재 R&D, 우면 첨단 R&D 플랫폼 시티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너무나 좋아지죠. 지금도 좋지만 더욱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개발들이 그 주변 지역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또 양재동의 가장 큰 키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룸 형태, 원 테라스 형태의 주택이고요.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의 현재 시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 시세 자체가 2억 원대 중후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상당히 좀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임대 금액 자체가 보증금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수준에서 월 한 100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이러한 수익형을 가져올 수 있는 수익형과 또한 또 투자의 접근성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또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양재동에 위치한 이런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쯤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정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이라는 지역명이 참 많은데 이번에는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특히 황금 노선인 지하철 9호선을 품고 있는데요.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구조는 1.5룸 형태로 나와 있고요. 현재 시세는요. 4억 2천만 원부터 4억 3,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이고요. 수원 고덕동 아니고 강동구의 고덕동이고요. 아무래도 이 강남 4구죠. 이곳에 이제 강남 4구로 편입이 되고 있는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것이 강남 4구로 불리우는 이유 자체가 주변에 뭐 개발 소식도 많고 또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랄지 또 이러한 신속통합 계획이나 또 이런 모아타운들 주변의 개발들로 이곳이 많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단지들도 주변 곳곳에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이 9호선에 예정되어져 있는 센터공원역 바로 우측에 위치한 이 고덕동의 위치는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탐나할 정도로 많은 토지 자체들, 토지의 가치들도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현재 시세 자체가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향후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위치를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위쪽에는 한강변이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림픽대로나 뭐 이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각종 간선도로망이 한강과 가깝게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성을 또 확보를 또 해주고 있고요.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덕 비즈밸리라는 대형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고덕 비즈밸리라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업무처가 새로운 직장군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업무타운이 생겨나고 그 각양각색의 이런 직주 근접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력들을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나면은 이제 상업시설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상업과 주거와 이런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고덕동의 위치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 왼쪽으로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고속도로망과 함께 또 이러한 주거시설들 또 이러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재개발의 다양한 방향성도 안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강동구에서도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에서는요, 아무래도 주변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간선도로망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타운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강남과 영등포, 이런 도심의 CBD 지역까지 연결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지하철 9호선과 또 5호선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은 강남이랄지 영등포 또 도심까지도 이용이 편리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들이 현재 위치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장 사업을 통해서 곳곳에 이러한 지하철 노선들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강남 4구로 묶일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덕 2-2지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덕 비즈밸리에 이런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바로 맞은편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로 맞은편에 길 하나를 두고서 바로 맞은편에 이런 대형 업무처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좌측에는 이제 서울에서 시작되는 또 세종까지 연결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녹지 공간, 학군, 또 저층 주거지,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각양각색의 이러한 점수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필지랄지 과소율, 과소필지, 이런 접도율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너무나 큰 점수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상당히 앞으로도 유망할 수밖에 없는 유력한 후보지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 2040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이 서울시 2040 플랜에서도 즉 이러한 35층 높이 기준을 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35층 높이 기준이 삭제를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 주변 지역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의 뭐 재건축이랄지 또 향후 진행되는 재개발들이 이런 층수교제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고층화되고 또 슬림화된 건물들로 탄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더욱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의 상승이랄지 그만큼 이 토지를 바치고 있는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이러한 층수교제의 삭제랄지 완화를 통해서 더욱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모습도 2040 플랜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것이 이제 고덕 비즈밸리의 하나의 계획도인데 그 필지별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곳곳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중견 기업이랄지 유명한 기업들이 이곳에 속속이 배치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150여 개 기업들이 이곳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무려 150여 개 기업들이 입점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바로 맞은편이나 위치해 있는 주거 지역들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이제 직주 근접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여러 효과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곳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파급되면서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까지 같은 더욱더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형 규모의 업무타운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다양한 노선들, 샘터공원역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덕동 주변에는요, 바로 이제 샘터공원역 9호선의 연장 사업이랄지 또 8호선과 또 5호선 각종 노선들이 이제 연장이 다 되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나 미사 신도시 또 하남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노선들이 9호선, 뭐 8호선, 5호선들이 그냥 각각 곳곳에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고 연장을 통해서 또 가려운 부분을 이제 긁어주기 때문에 이 강동구가 갖고 있는 힘이 상당히 앞으로 이 완성이 다 됐을 때에는 강남 3구와 함께 이제 강남 4구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다양한 노선들의 이런 연장 사업들도 기다리고 있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리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강동구 바로 옆을 이제 뚫고 지나갑니다. 이 지역이 강동구 고덕동을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이제 현재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안성까지 완성이 되었고 향후 이제 세종까지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경부 고속도로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에 상당히 많은 큰 효과를 또 불러일으켰고 그 주변 지역이 또 살기 좋게끔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서 이 강남도 뚫고 가는 이런 경부고속도로 자체의 그런 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제2 경부고속도로죠. 제2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망 자체도 그러한 기대감을 한껏 품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가 아닌 대형 교통망이죠. 이 고속도로의 개발 자체도 상당히 주변 지역에 많은 여파를 줄 수밖에 없는 큰 개발 소식으로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격을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현재 4억 2천에서 4억 3,500만 원에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올해 또 다시 부활하는 임대사업자의 혜택들이 많이 부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추가로 체크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전세 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노후도된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좀 낮은 부분 감안하신다면은 2억 1천에서 2억 2,500만 원 현재 전세가가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억 원대 초반에 실투자금은 2억 원대 초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형으로 접근하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임대 금액 자체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월 한 100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 지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이나 또 이런 투자 목적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고덕동은요. 아무래도 9호선 연장선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업무단지 고덕 비즈밸리가 대형 규모로 생겨난다는 점은 또 두 번째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즉 이러한 재개발 가능성이 유망하기 때문에 주변의 대형 교통망과 대형 개발 소식과 함께 이러한 세 가지 키포인트를 보시는 게 이 지역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정보도 잘 들었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이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